자, 이번 시간에는 참 중요한 겁니다. 사주에 신강과 신약, 사주 신강과 신약,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앞으로 용신을 배울 것인데, 용신, 사주를 끌고 가는 용신, 나를 끌고 가는 용신을 배울 것인데, 억부법에서 억부법, 또 한자를 썼네. 억부법에서 용신을 정하려면 신강이냐 신약이냐, 이것을 구분을 해야 돼요. 구분을, 사주를, 자, 용신을 정하려면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신강하냐 신약하냐 이걸 구분하기가 참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쉽게 구분하는 법을 이번 시간에는 한번 연습을 해 보겠습니다. 자, 신강 신약을 잘 해야 됩니다. 자, 처음에 신강사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경호, 개미, 임신, 경자. 자, 그러면 자, 여기 임수가 여기에는 뿌리를 못 내렸죠. 임수가 자기 편이 아니죠. 여기도 자기 편이 아니죠. 여기는 금생수 하니까 자기 편이죠. 같은 수니까 자기 편이죠. 금생수 하니까 자기 편이죠. 같은 물이니까 자기 편이죠. 금생수 하니까 자기 편이죠. 야, 그러면 결국 잘 보세요. 수생, 금생수, 여기다 금승,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이렇게 해놓고 보면, 자, 금이 몇 개입니까? 금이 하나, 두 개죠? 글자가 두 개, 금이. 그 다음에 수가 하나, 둘, 셋. 수가 셋. 목이. 자, 목이 없지요? 목이 없고. 자, 화는 하나. 자, 화는 하나지요? 그 다음에 토가 하나. 그러면 뭐가 하나 부족하네? 목. 금이 하나, 둘, 셋. 아, 금이 세 개. 자, 그러면 나를 도와주는 금. 금이 세 개. 금생수 하기 때문에, 자, 보세요. 그러면 내 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여섯 개나 되죠? 내 편이. 내 편이 아닌 것은 두 개고. 그래서 이거는 강하다. 엄청 강하다. 자, 강한 사주는 억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억법을 써야 된다. 자, 억법을 쓰는데, 억법, 용신에서는 뭘 하냐?
식상이나 재성이나 관성으로 요 힘을 누르구나. 수 힘을 누르구나. 이거 그걸 하도록 하거나, 쟤는 그가는 거죠. 내가 그가는 거. 식상은 내가 빠지는 거, 빼는 거. 그러면 목으로 빼는 거. 근데 여기에 목이 아까 없었죠? 목이. 그러면 요 속에, 여기에, 자, 보세요. 수생목, 이거 하나 가지고는 약해서 안 되겠죠? 금의, 수의 기운이 빠지 않죠? 원래 수가 강하면 이런 말이 있어요. 호랑이를 타라 그랬어요. 호랑이를 타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냥 공부를 하게 되면 그걸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자, 호랑이를 타라 그 말이 뭔 말이냐면, 이게 호랑이죠. 사주에서는 저기 호랑이에요. 갑목으로 물기를 빼라 그 말이에요. 그 식신입니다. 식신으로 이 기운을 빼라. 그래서 식신을 용신으로 하든가, 재성을 용신으로 하든가, 관성으로 하든가, 용신을 정해라. 오늘은 용신법이 아니고 신강신약을 구분하는 법이니까, 자, 여기에 예를 들어서 통했다. 지금은 여기는 뿌리가 없으니까 그러는데, 여기에 했으면 등령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등령했다. 월지를 얻었으면, 여기는 득지를 했다. 여기를 얻었으면, 그럼 여기는 득지를 했어요. 득지를 했고, 또 자도 자기 편이에요. 요 자기 편. 요 둘만 자기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신강하다. 그래서 신강사주는 이렇게 구분한 것이다. 그래서 신강신약을 구분한 것이다. 또 하나 해봅시다. 또 하나. 기축년, 갑술, 월, 김요일, 무진시. 자, 기토로 태어난 사람이 술월에 기토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기까지 해서 여섯이죠. 이것도 신강하지요? 신강. 자, 여기는 등령을 했어요. 원래 등령 득지를 하면 신강하다고 그러는 겁니다. 원래. 여기는 왜 그러느냐. 여기 월지를 얻으면 다른데 두 개하고 막 먹는 거예요. 기운이. 월지를 얻으면 다른데 두 개나 이거 하나나 막 먹는 거예요. 이걸 하나 얻고 이걸 하나 얻으면 등령 득지를 하면 신강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자, 기토로 태어난 술월에 기토로 태어난 사람이 여기도 내 편이요, 여기도 내 편이요, 여기도 내 편이요, 여기도 내 편이요, 여기도 내 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갑기합 배웠죠? 갑기합. 그런데 이건 합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있을 때는 갑기합 토 그렇게 하는 것인데, 이건 갑기합이 안 돼. 왜 그러느냐면 양쪽에 이렇게 있으면 투합이라 쟁합이라 그래갖고 서로 다투니라고 합을 못 하는 거예요. 사주에서 법이. 그래서 합은 아니다고 생각을 해도 예를 들어서 합이 돼도 토로 바뀌니까 합토가 되니까
자기 편이 되지요. 요거까지 다. 그런데 일단 여기서는 합이 안 돼도 하나, 둘, 셋, 넷, 5개나 나에게 편이 돼주기 때문에 신강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신강한 것을 신강사주라고 하면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너무 사주가 강해도 안 좋은 겁니다. 또 너무 약해도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좋고 안 좋고 그 말은 뭐냐면 치우쳤다 이 말이에요. 치우쳐진 사주는 안 좋은 사주다. 물론 지난번에 좋고 나쁜 사주가 없다고 그랬지만은 치우친 것은 한쪽으로 치우치면 누구든지 중심 잡기가 힘들지요. 사주가 갈 때에 이것이 용신이 끌고 갈 때에 한쪽으로 치우쳤으면 균형 잡기가 어렵다 그 말이에요. 사주는 중화가 돼야 되는데 중화가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인데 너무나 한쪽으로 치우쳤다, 신강하다 이거예요. 신강이. 그래서 이것은 안 좋다. 치우친 사주는. 그 다음에 자 이제 신약 사주를 한번 해봅시다. 교재에 있는 거 지금 그거 하는 겁니다. 신약 사주. 경인년, 정해월, 병신일, 자, 해월의 병화로 태어났어요. 이 사람은 병화로 태어났어요. 자, 그런데 신령, 등령 반대말은 신령이죠. 여기도 얻지를 못했고 여기도 얻지를 못했어요. 여기도 얻지를 못했어. 여기는 인 속에는 지장간에 무병갑이 들어있죠. 항상 지장간을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무병갑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병화가 있죠. 항상 요 인이 나오면 이거는 화가 들어있구나, 병화가 들어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병화가 그 교재에 다 보면 적어져 있어요. 병화. 그 다음에 또 간목이기 때문에 화생토 하죠. 이것도 화생토. 그래서 이걸 하나 자기 편이에요. 여기는 목생화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 불 같은 화죠. 자기 편이지요. 이것도 자기 편, 이거 자기 편. 그리고 나머지는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고. 그래서 신약한 겁니다. 이 사주는. 자, 3대 5. 자기 편이 셋, 아닌 편이 5. 그러죠? 그래서 이거는 신약 사주. 신약 사주는 어떻게, 이 다음에 용신 배울 때게, 용신법 배울 때게 이거 가르쳐 드릴 텐데, 신약할 때는 부법을 해야 돼. 이것이 도울부자죠. 도울부자. 부법 용신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 용신을, 부법이 뭐냐? 인성이나 비겁으로 내 약한 기운을 도와줘야 된다 이 말이야. 도와줘야 된다. 도울부자니까. 그래서 힘을 도와줘야 돼. 힘이 없으니까 힘을 도와줘서
힘을 길러줘야 재물도 먹을 수 있고 관도 벼슬도 할 수 있고 식신, 식상, 일도 열심히 할 수 있고 내가 강해야 어느 정도 힘이 있어야 너무 세도 안 되지만은 어느 정도 힘이 있어야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다. 일을 재물도 얻을 수 있고 직장에도 나갈 수 있고 출세도 할 수 있고 일도 열심히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려면 이렇게 신약 사주는 인성이나 비겁으로 도와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도울부자를 써서 부법 그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용신 배울 때게 확실히 또 할 것인데 오늘은 신강신약 구분한 것만 신강신약 구분한 것만 일단 배우고 그 다음에 용신에서 용신법에서 다시 또 확실하게 배울 겁니다. 자, 잘 보세요. 그리고 이런 것이 나오면 빨리 이렇게 알아야 돼. 머릿속에서. 또 이것도 이것도 이렇게 무감님이 들었구나. 무감님이. 그런데 요 갑이 요거 시행하겠어요? 못하죠. 왜냐하면 물속에 있는 나무라서 이거 못하죠. 그 다음에 요거는 신. 딱 요것도 무. 임, 경. 지장간, 그 다음에 을, 개, 무. 하여튼 이 네 기둥이 딱 되면 요 지장간을 빨리 머릿속에 딱 떠올려야 돼. 요거. 그래서 내가 지장간 애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장간 제일 빨리 애울 수 있는 방법이 써봐야 돼. 쓰세요. 이 12개를 써놓고 여기다가 임, 개. 분기가 여기로 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는 개를 시작하는 거예요. 개. 개신기. 요거는 삼합의 오행이에요. 사요축 할 때게, 사요축 금국 할 때게 금이 여기 들어있죠? 그래서 이것이 금국의 고장궁이 되는 겁니다. 그래. 조금 복잡해지는가? 그렇게 말하면? 아직은 그렇게 복잡하면 못 알아듣지? 또, 요 기토가 인사신에는 무로 받는다고 그랬죠? 요 기토가 올라가도 무토로 받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까도 여기 봐요. 무, 병각. 빨리. 그러면 또 자축인 묘. 묘가 다음에 자축인 묘지요. 그럼 이 갑이 여기 또 받지요. 갑, 을. 다음에 지는 을로 받지요. 여기가. 그래서 그렇게 쓰면서 애우면 지장간을 금방 애울 수 있어요. 잘 할 수 있으니까 꼭 말로 애우지 말고 지장간은 배울 때 꼭 쓰면서 애워보세요. 그러면 빨리 할 수 있어요. 그걸 쓰면서 하면 글씨를. 자, 언제나 요 사주를 딱 보면 지장간을 생각을 해야 돼. 요 속에 지장간을 생각하고 마음속으로 써갖고 해도 되고 안 쓰고 해도 되고 내가 알고 있으면 머릿속에 딱 알고 있으면 등령을 했구나, 신령을 했구나, 뭐 실지했구나, 득지를 했구나. 이거 두 개를 딱 보고 신강하냐 신약하냐 그 다음에 도와준 세력이 몇 개나 있느냐. 요것을 못 얻었다, 얻지를 못했다. 그래도 또 나머지가 다 이렇게 되면 또 그것도 신강한 거예요. 그러나 요걸 두 개를 얻었다 그래도 또 너무 깊어지면 또 못 알아듣지. 그렇게 하면 요걸 두 개 얻었다 그래도 약해질 때가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나 기본은 월지와 일지를 등령 득지를 해야 신강하다 그러는 것인데 이 사주는 못했죠.
신령, 실지. 또 위에서도 옆에서도 도와주는 세력이 하나, 둘. 본인까지 해서 셋. 그래서 이런 사주는 신약하다 그런 거. 신약하다. 신약사주다. 신약사주는 부법 용신을 써야 된다. 다음에 용신할 때에 이 말을 꼭 써먹을 것이고 또 그렇게 할 것이니까 부법이 뭐고 억법이 뭐인가. 용신법에서는 자, 오늘 이미 용신 말이 나왔으니까 용신은 이렇게 쓰는 겁니다. 용신은 조우용신이 있고 또 그 다음에 격국용신이 있고 억부용신이 있고 또 통관용신이 있고 또 조우, 격국, 억부, 통관, 병역 이렇게 용신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용신 시간에 확실히 하겠는데 오늘 미리 조금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조우용신은 사주의 온도를 이야기해요. 온도. 생물이 클 수 있는 기후를 조우가 맞느냐 안 맞느냐. 그러면 격국은 월지를 기준해 갖고 무감임 중에서 뭐가 투관을 했느냐. 이거는 이미 투관을 했죠. 이미 투관을 했죠. 그러면 그것을 격국 용신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것이 이미 투관했는데 이제 용신 배울 때 배우겠지만 그런데 요 사주는 이미 임수가 투관을 했어도 임수가 투관을 했죠. 그러면 뭐가 됩니까? 요게 투관을 해서 보면 수국화 평관이 되죠. 평관격이 되죠. 격국용신으로 보면 이게 임수가 해서 자 오늘 한 이야기를 잘 듣고 기억을 하고 있어야 이 다음에 용신 배울 때 편해요. 그런데 평관격인데 격국으로 말하면 그런데 이제 이거는 격국으로 풀 사주가 아니고 이것이 병이에요. 병. 나를 괴롭히는 신약사주인데 요것이 나를 괴롭히는데 요것이 정림합을 해가지고 겁재가 정림합을 해서 나를 괴롭히지 못하게끔 하는 야 이건 조금 더 가면 이제 배워요. 그래서 사주 이제 용신을 할 때에는 조우용신도 봐야 되고 격국도 봐야 되고 억부도 봐야 되고 통관도 봐야 되고 병약도 봐야 되는데 가장 우리가 중요시할 거는 조우와 격국, 억부. 그래서 그 중에서도 조우가 잘 맞아야 돼요. 이렇게 해월 같으면 화용신을 잡아서 조우를 맞춰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이제 복잡해지니까 다음 시간에 또 내가 가르쳐 드릴 겁니다. 신약사주. 이런 것을 신약사주라고 한다. 이런 예를 들어줬어요. 신약사주로 한다. 신령 실지를 하면 신약사주다. 그랬어요. 자, 또 하나. 신약사주에 또 하나 교재에 있는 거 한번 풀어봅시다. 을미, 기축월, 을미년 기축월, 을유일, 자, 지장간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자
사주 내자를 딱 보면 이렇게 지장간이 쫙 머릿속에서 팍 올라와야 돼. 그래야 이것하고 관계를, 일간하고 관계를 딱 계산할 수 있어야 돼. 자, 이거는 신약 사주입니다. 신약 사주인데, 사주 주인공이 을목으로 태어났어요. 축월에. 축월에 을목으로 태어났으면 굉장히 춥죠. 겨울이죠. 월이 축월이면 12월이죠. 음력. 꽁꽁 얼었죠. 하여튼 해자축 인까지는 추워요. 날이. 요 해월, 자월, 축월, 인월까지는 우리가 사실 1월 달에 입춘 될 때까지는 엄청 춥잖아요. 날씨가. 그래서 이때는 추워요. 이때 태어난 사람은 조우용신을 봐요. 조우. 이때 태어난 사람은 근데 이제 지금 여기는 뭐 조우용신인 거 시간이 아니니까 신강신약을 봅시다. 여기에 축월에 을목으로 태어난 주인공이 여기 을 하나 있고 여기에 목 하나 있고, 자, 여기에 지장간 속에 을목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개수가 하나 있습니다. 개수가. 그래도 이것을 등령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개신기가 있어도 등령했다고는 볼 수, 이게 토니까 꽁꽁 얼어, 축월이면 꽁꽁 얼어 있는 토니까, 땅이 얼어 있는 땅이니까 그 속에서 나무가, 을목이 편이 돼줄 수 없어. 이게 을목이 자기 편이.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죠. 그러면 하나, 둘, 셋. 여기 약간 또 을목이 하나 있죠. 그래도 여기 신령, 실지, 이것도 아니죠. 이것도 아니죠. 그래서 신약사주가 된 겁니다. 예. 신약사주가. 신약사주는 부법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자, 도와줘야 된다. 도와주어라. 일간을 도와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도와줘야 된다. 그러면 무엇으로 도와줄 것이냐? 도와줄 수 있는 기운이, 자, 인성. 인성은 나를 생겨주는 거죠. 비겁. 비겁은 나의 힘이 되어주는 거죠. 그럼, 자, 여기에 비겁은 비견, 겁재를 합쳐서 비겁 그러는 겁니다. 여기에 겁재가 있죠. 겁재. 여기는 비견. 요 을목이, 여기 밑 속에 을목이 투관을 했어요. 또 여기에 목기운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요걸 용신이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비견을 지지에 있는 것보다도 투관에서 올라온 천간을 쓰는 것이 원칙인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도 없다 그러면 이걸로 쓰는 겁니다. 천간에 쓸 것이 없다 그러면 지지 것이 있는 걸 쓰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하여튼 어떻게 되든지 이 여덟 글자 중에서 나의 편이, 나의 힘이 돼줄 수 있는 세력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일단은 신강하다고 봐야 돼요. 이렇게 딱 보면. 일단은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가 있어도 되고, 여기가 있어도 되고, 이거. 일단은 이거 두 개를 등령 득지를 했을 때 또 주의 세력을 봐야 돼. 나를 너무나 억압하는 세력이면 신약이고, 그렇지 않고 비등하면, 뭐, 비견이나, 또는 뭐, 겁재나, 이렇게 있다 그러면, 신약한 거고, 신강한 거고, 만약에, 등령 득지를 하고, 여기에 나의 편이 하나 있다 그러면 신강한 거죠. 여기 하나만 있어. 여기 있다 해도 신강한 거죠. 여기 하나만 있어도, 다 여기가 없더라도, 여기 있고 하나만 있어도 신강하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억부법에서는 신강, 신약을 구분하기가 좀 어려운 겁니다. 그게 잘 연구하셔가지고.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또 합니다. 이렇게 해서 본인, 일간을 도와주는 인성, 그 다음에 식신, 재. 자, 이렇게 해서 요것이 비견, 인성, 비견을 도와주는 식신, 재, 관 이렇게 써놓고 이것이 몇 개냐, 여기가 몇 개냐, 이것이 몇 개냐, 그럼 요것이 합쳐서 통 몇 개냐, 요것이 나를 힘을 빼가는 것이 몇 개냐, 이렇게 해서 4대 4면 8글자에서 4대 4면 아까 말한 월지를 4대 4일 때 월지를 얻었으면 신강이 되고, 월지를 못 얻었으면 신약이 되는 겁니다. 4대 4일 때도. 자,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신강, 신약은 그렇게 하고 앞으로 계속 할 거니까 우리가 신강, 신약 사주를 오늘